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서 4명의 사상자를 냈던 조선 1심에 이어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관련 사건 다시 한번 환기해 본다면요? 네, 지난해 7월이죠. 신림역 4번 출구에서부터 대낮입니다. 이 조선이 20대 남성을 쫓아가면서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는 방식으로 살해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근에 있었던 그 30대 남성들에 대해서도 칼을 휘둘렀고요. 그 결과 이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던 사건입니다. 특히 대낮에 있었던 무차별 칼부림 사건이라는 점 때문에 큰 공포감을 유발했던 사건이기도 하고요. 이후에도 이제 분당 서현역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좀 떠올려 보면 참 현장에 있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보니까 흉악범죄잖아요. 사형 아니고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네, 법원에서 밝힌 사유는 사형 제도의 목적에 비춰봤을 때 누구라도 사형 선고가 정당하다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사실 이제 좀 복잡하게 설명을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누가 봐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맞다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범행의 잔인성이나 동기가 없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사회로부터는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무기징역을 선고를 한 것입니다. 네,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최근에 있었던 그 등산로 살인 사건 최윤종이라는 사람 그리고 또래 살인했던 정유정 이분은 이제 대법원에서 항소심을 위해 무기징역까지 다 선고를 받았는데 이 사건들을 보면서 약간 갸우뚱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나라는 이제 사형 제도,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할 수는 있지만 사형이 실제로 집행되지는 않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1997년 이후로는 사형 집행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다만 사형 선고는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9년, 10년에 있었던 연쇄살인범인 강호순에 대해서는 사형이 선고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는 말씀하셨던 그런 흉악 범죄에 대해서 이제 무기징역이 선고되고 있는데요. 예. 무기징역이라는 거는 이제 사회에서 계속 격리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사형에 준할 정도로 무거운 중형입니다.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는 일단 무기징역을 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사형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이제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죄에 걸맞는 형벌은 어디까지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 사건 이슈 법률 박시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